네, 반갑습니다. 듣기에 참 편한 목소리를 저도 좀 전달해드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어떻게? 네, 벌써 이제 10월이 됐어요. 그렇게 더웠던 지난 여름이 이제 물러가고 저녁에는 조금 또 더운 듯해서 문을 열어놓고 자면은 아침에 꼭 이렇게 저는 목감기가 이렇게 걸려서 그 지난해는 나섰는데 또 일주일 뒤에 지금 또 목이 지금 간질간질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몸에 조금 이상이 있으면 가장 먼저 이 목이 잠기는 증상을 제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커서도 지금까지 조금 피곤하거나 이상이 있으면 목이 잠기는 증상이 있어가지고 아무리 더위가 버티고 있어도 사시가 순환한 우주의 질서와 또 인간의 도덕적 실천을 의미하는 핵심 개념으로 이 도와 덕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도덕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편하게 잡고 이 주보를 이제 넘기고 난 뒤에 나중에 오늘 아침까지 후회를 했습니다. 이 제목을 너무 큰 걸 잡았구나 이게. 이게 굉장히 후회를 많이 했어요. 저의 후회를 좀 이해를 하실 겁니다. 도는 보편적 원리, 또 길, 법칙, 그리고 이 덕은 도를 따르는 인격적, 또 실천적 힘을 의미합니다. 우주와 인간의 삶을 관통하는 궁극적 질서 또는 마땅히 가야 할 길이 도라고 한다면 인간의 내면에 구현된 도덕적 품성이나 덕성을 덕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도 마땅히 행할 바 길, 그것이 도다. 그리고 그것을 행함으로써 어느 곳, 어느 일을 막론하고 은혜가 나타나는 것은 다 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과거에는 이 도덕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볼 때 우리 사회의 현상이나 지금 시대는 도덕을 배워서는 안 되는 우리 몸에 이제 그냥 장착을 해 있어야 하는 것이 이 도덕이 된 겁니다. 공부로는 부족하고 늘 함께 언제 어느 때에 처하더라도 결론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냥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기숙사에서 저희들이 살다 보면은 그 성지 도보순례라는 게 있어요. 그 4개 코스를 놓고 이제 뭐 영산에서 익산까지 이렇게 여러 코스를 도는데 제가 참여하고 담당을 했던 코스는 지난 만덕산에서 변산까지 가는 코스를 제가 담당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앞에 선배님이 이 답사를 차량으로 답사를 했어요. 그런데 전체를 끌고 갔는데 그 일행이 너무 많은 시차가 있어가지고 그 계획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기 그 평가회에서 다음에는 이렇게 차량으로 답사를 하지 마라. 그 일정을 그대로 걸어봐라. 그래서 계산을 해야지. 그러니까 저는 그 걸어야지 하는 그 타임에 제가 이제 맡게 된 거예요. 그래서 4박 5일간을 만덕산에서 변산까지 직접 이제 걸었습니다. 그런데 기숙사에서 가장 튼튼하다고 하는 저희 1년 후배, 이제 이름이 정세환이라고 하는 수색대 출신 하나 오고
또 한 사람 2년 후배, 제가 3학년이었기 때문에 1학년에 이정근이라는 친구가 들어왔어요. 그 사람은 이제 특전사 출신이에요, 맞으면. 그러니까 기숙사에서 가장 센 후배들을 제가 2명을 데리고 이 만덕산에서 변산까지를 4박 5일 동안 직접 걸으면서 일행이 어디서 쉬고 어느 코스로 가야 되고 그 때로는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깃을 달아서 길을 안내를 해야 되고 그 과정을 이제 했었습니다. 그런데 만덕산에서 저희가 출발해서 뒷산을 넘어서 전주 신원 상관 신원으로 기울어진 쪽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자기는 너무 이르고 넘을 것도 같고 그래요. 그래서 동네 주민한테 여쭤봤어요. 어른한테. 저희가 지금 가면 저 산 넘어갈 수 있나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 어른이 하신 말씀이 그 옛날에 우리는 다 넘어서 장 댕기고 했어. 그 금방 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그 정도면 우리도 갈 수 있겠다 하고 이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지도상에는 그 길이 소로가 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참을 올라가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숲이 산이 우거지고 해가지고 이제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길을 이제 어느 길로 인도를 하고 가야 좋은가를 서서히 흩어져서 막 이쪽이 괜찮다 저쪽이 괜찮다고 갖은 정말 애를 쓰면서 길을 만들어서 찾아서 가다가 저희가 이 산 정상에 올랐는데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도저히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 정상에서 이제 급하게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이제 야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산을 넘어서 식사를 하기로 계획을 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산 정상에서 저희가 잠을 자야 될 형편이었어요. 물도 없고. 그런데 마침 만덕산에 출발할 때 우리가 그걸 간다고 하니까 애쓴다고 하면서 만덕산에 계신 교무님께서 그 물김치를 한 통을 담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산 정상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있는 과자불쓰레기를 찾다 보니까 그 시원한 물김치를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산까지 올라가면서 고생하고 땀 흘리고 먹을 건 없고 그런데 그 1학년 그 후배가 이거 시원한 물김치 있는데 이거 한번 맛을 한번 보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번 먼저 먹어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살짝 먹어보더니 이거 너무 시원하고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돌아가면서 어디 조금씩 마시다 보니까 멍청하게 그 물김치를 우리가 갈증이 너무 나니까 시원한 거를 그거를 그냥 물김치를 조금씩 마시다 보니까 몇 모금씩 마신 거예요. 근데 아무리 물김치지만 김치잖아요. 그 이런 멍청한 놈들이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는 방위 출신이니까 그렇다 쳐요. 예? 그런데 그 수색대 출신이라고 하는 우리 1년 후배하고 특전사 출신이라고 하는 그 이정근이 그 후배는 저를 좀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선배인데 형님 괜찮으니까 한번 마셔보라고 그래가지고 마셨는데 셋 다 그날 저녁에 죽을 뻔을 했어요. 그런데 어둡고 먹을 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소나무 그 안에 그거를 껍질을 벗기고 안에 소나무 그거를 긁어서 그걸 씹으면서 이 갈증을 저희가 넘긴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다음 날 우리가 밑에 내려가면 우리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한나절은 그냥 음료수만 마시자 그런 얘기하면서 밤새도록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순간에 이 선택했던 그 찰나가 그 순간에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간과를 한 것이죠. 그 결과는 너무나 혹독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그 고통과 그것이, 그러니까 지금 뭐 대학생 때 3학년 때니까 제가 뭐 26, 7 그 시절인데도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이 나기 때문에 요번에 한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결과를 이어서 가져오는가를 얘기하려 보니까 그게 1번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너무나 멍청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이 도를 실행함으로써 이 뒤에가 너무나 혹독했다라고 하는 사실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무지죠, 무지. 도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 이런 게 이제 무지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길을 선택해서 간다고 하는 것은 이 단순히 이 지금이라는 이 순간만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과 또 최종 목적지를 고려한 선택의 연속이라는 뜻을 가지게 되고 또 삶 전체의 방향을 규정을 하게 됩니다. 이 선택 하나가. 길의 종착지를 의식하고 사는 사람은 단기적 만족에 머물지가 않습니다. 길을 길게 인생의 목표나 길을 끝까지 목적지까지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단순한 현실적인 문제에 거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머물지 않고 좀 더 큰 비전과 그런 목표와 또 가치와 이상을 향해서 그거를 참고 견뎌내는 것이죠. 시원함은 잠깐이었지만 그 시원함이 가져오는 고통은 너무너무 밤새도록 힘들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삶의 비전과 이상과 가치를 가진 사람들은 순간의 욕망과 유혹을 견뎌냅니다. 북미 원주민들 사이에 내려오는 두 마리 늑대에 비유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한 노인이 손자에게 인간 내면에서 벌어지는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두 마리 늑대가 있다. 하나는 악이고 하나는 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은 분노, 질투, 탐욕, 교만, 원망 이런 것들이고 선은 사랑, 평화, 희망, 겸손, 친절, 진실, 신앙과 같은 것들이다. 이것이 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손자가 묻죠. 어느 쪽 늑대가 이깁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이 대답을 합니다. 네가 먹이를 주는 쪽에 승리한다. 네가 어느 쪽에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그쪽이 더 강해진다 하는 얘기를 해줍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아주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요즘과 같이 불확실하고 또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시대일수록 이미 정해놓은 길보다는 스스로 선택한 길에 가치를 두는 경향이 이제 많아지고 있습니다. 창의적이고 모험적인 성격의 소유자라면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또 불확실성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기회로 보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때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에는 산삼이 없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미 많은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에는 산삼이 없고 남들이 가지 않은 새로운 험한 길에 산삼은 거기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르트르나 키에르케고르 같은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은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창조하는 존재들이다.
그리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은 진정한 자기 실존의 표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니체 같은 사람은 기존 가치를 넘어서는 초인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남들이 닦아놓은 길이 아니라 스스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면서 길을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가지 않는 길, 프로스트가 쓴 가지 않는 길 있잖아요. 두 갈래 길 중에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선택함으로써 그 선택이 나의 삶을 바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익숙한 길을 가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들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주체적으로 자기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 가면서 많은 복잡함 속에 살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길을 걸어가야 덕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 또한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만 하는 운명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기존에 그냥 일반 총부에서 살고 또 교당에 살다가 올해 이제 대학에 와 보니까 대학은 마치 전쟁터와 같이 보였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적응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나 많은 변화와 해야 될 목표와 비전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전 구성원들이 마치 전사들처럼 일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된 겁니다. 글로컬 대학이 추진되면서 기존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막 뚫고, 저는 아침에 우리 어르신들 그 운영위원회 회의를 보면 거기서 보이지 않는 미래, 가보지 않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뚫고 가면서 논의하고 하시는 걸 보면 이 전쟁터의 장수들이 막 계속 이렇게 조절하고 막 이게 그런 것처럼 느끼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전쟁통에 있는 속에 있는 제가 좀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편안하게 즐겁게 생각하는 낙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속에서 이게 이 조직에 내가 좀 그런 힘이 돼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지금 우리 대학의 미래를 지금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의미와 가능성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삶의 태도와 또 서로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 때문에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응원하고 서로가 격려하는 그런 삶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성취를 넘어서 우리 원광 공동체와 또 인류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이제 우리가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신념과 비전이 분명하게 서 있어야 하고 또 용기 있게 선택해 가야 하고 또 새로운 가능성과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개척자다운 정신이 살아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당도 60대, 50대, 40대, 30대 이렇게 다 우리 교무님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 60대, 50대들의 경험이 1900년대 후반에 또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최근 가장 교단에서 가장 활발했던 시기의 경험을 우리는 이제 50대, 60대가 지금 가장 직접 경험하면서 보고 왔잖아요. 그런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한 교단의 현실과 제가 가지고 있는 느낌과 생각은 과거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젊은 30대에 일하는 교무님들에게 제가 강하게 저의 의견을 얘기할수록 우리는 과거로 갈 수밖에 없는, 과거로 희귀해야 하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사회를 바라보고 지금 현실을
젊은 교무들한테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교무들의 시각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어려움과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지 뒤에서 서포트 역할을 해주지 않는 한, 앞에서 제가 막 선두에 나서 지휘하는 한 과거로 회귀하는 그런 우려를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지금 우리 젊은 교무들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하고, 그 어려움을 저는 해결해 주는 역할에 주안점을 두고 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뭐 적응하기 어렵잖아요, 지금. 저 역시 날마다 새로운 길 위에 서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대종사님께서 구도했던 시기가 중간에 저는 이제 이 근대의 철학자, 근대 철학의 이 철학자들의 내용들이 있지만 건너뛰고, 대종사님께서 구도했던 시기도 근대 말 쪽이에요. 그래서 구도 과정에서 느낀 대각과 또 정리된 내용이 이제 물질 개벽, 정신 개벽,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는 개규표를 내걸고 나오셨습니다. 이 시기에, 그 앞선 시기에 우리 동학에서 인내천 사상이나 시천주, 또 사인여천, 사람을 하늘처럼 섬기라 하는 내용들이 이미 앞서서 전개가 됐고, 또 정산 선생께서 천존 시대에서 인존 시대로 전환을 선언을 했고, 또 인간은 하늘에 예속된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하늘의 주체다라고 하는 내용과, 또 하늘이 아니라 사람이 하늘을 다스리는 시대가 이제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근대의 정신적인 문명사의 흐름 속에서 원불교는 대종사님께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는 표를 주창하시면서 불법을 세상에 구현해서 도덕적 인류 문명 세계를 건설하는 것이 목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대적 불교에 대한 재해석과 또 새로운 세상을 여는 새 불교인 원불교를 선언하면서 근대적 또 보편적 생활 중심의 종교를 주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교법 실천을 통해서 현세의 부처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활불이 되는 세상, 모두가 다 부처가 되는 세상, 이것이 참 도덕 문명 세계라고 하신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세계는 모두가 다 활불이 되도록 하는 세계, 그 세계가 대종사님께서 원하시는 세계입니다. 활불 세상을 만드는 것, 그 자체가 가장 이상적인 부처의 경지를 구해내는 세계다. 그래서 도덕 문명 세계, 이론의 진리가 크게 드러나는 세계, 그 세계가 대종사님께서 꿈꾸시고 계셨던 도덕 문명 세계입니다. 대종사님께서 뭐 이렇게 도덕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 오늘 주보에 여러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그걸 참고를 해보시고요. 이제 그 우리 원불교도 도덕회상, 참 도덕 문명 세계를 구현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 원광 역시도 이제 도덕대학으로서, 그래서 원광의 가치가 이 세상에 가장 크게 드러날 때 우리 대학도 또 가장 크게 인류에 기여하고 세상을 더 밝게 빛내는 역할이 되지 않나는 생각을 하면서, 원불교에서 지향하는 참다운 도덕 문명 세계는 우리 모두가 현실 삶에서 언제나 늘 깨어있는 참다운 활불이 되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고, 또 원광은 늘 그러한 인류를 밝혀낼 수 있는 그런 주역을 배출해내는 가장 큰 거대한
동산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원광의 빛이 크게 발현이 될 때 우리 원광의 미래는 거기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도덕이라는 주제를 제가 잡고 후회를 했던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어요. 아쉬운 점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